꼭지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모두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치킨스탁TV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중국판 배달의 민족이라고 불리는 메이투안 디엠핑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제는 인터넷 테크 기업들이 부의 지도를 개편한 지 오래됐죠. 스마트폰이 보급이 되면서 인터넷이 손으로 들어오는 혁신적인 변화가 생겼기 때문에 관련 회사들이 엄청나게 만들어져서 성장하게 되었어요. 2018년도 세계 20대 인터넷 기업 리스트인데요. 시가총액들은 변했겠지만 입지들은 그대로입니다. 대부분 미국이거나 중국 업체들이에요. 익히 아시는 마가, 그리고 페이스북, 중국계는 알리바바, 텐센트 이런 회사들인데요. 메이투안 같은 경우도 그런 회사 중에 하나입니다. 회사명 메이투안 디엠핑이었죠. 중국의 최대 소셜커머스 업체 메이투안과 음식점 리뷰 업체 디엠핑이 합병해서 탄생한 회사입니다. 지금은 그냥 메이투안으로 바뀌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노란색 하면은 이제 카카오인데 중국에서는 이제 메이투안의 색깔입니다. 모체는 이제 2010년도에 설립이 됐고요. 홍콩 상장 2018년도에 이루어졌습니다. 임직원은 55,000명 정도이고 중국 내에서 인터넷 플랫폼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플랫폼을 이용한 음식 배달이나 숙박, 여행, 신선식품 배달 등 기타 여러 사업들을 하는 중입니다. 티커는 3690, 시가총액은 하나로 330조 원 정도 되는데요. 주당 395 홍콩달러이기 때문에 최소 접근 금액이 550만 원 정도 되는 회사입니다. 회사의 지분 구조를 보면 총 주식수는 대략 59억 주인데요. 일단 텐센트가 한 20% 정도 갖고 있고 나머지 운용사들이 갖고 있는 걸로 나오는데, 그럼 이 회사가 이제 텐센트의 자회사, 이른바 꼬붕이냐? 그건 아닙니다. 애초에 얘가 이제 홍콩에 상장하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 예전에 이제 적대적 인수합병이 만연하던 시대에 차등 의결권 제도를 도입했거든요. 이런 제도가 홍콩에도 있거든요. 창업을 하고 투자를 받다 보면은 그 과정에서 계속 증자를 하게 되니까 창업자는 자기 아이디어와 사업 수완을 가지고 사업을 시작했는데 자기 지분이 계속 줄어드니까 의욕이 안 생기고 재주는 고민 없고 돈은 다른 사람이 챙기는 경우가 나오니까 어떤 혁신 기업에 대해서는 창업가의 가치를 인정해 준다는 거죠. 그래서 A주라는 게 있는데요. 공동 창업자들이 갖고 있어요. 이 지분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11%밖에 되지 않지만은 한 주당 10주의 의결권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은 지분으로도 지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나머지 이런 주식들은 다 비주예요. 참고로 지금은 없지만 한때 알리바바도 메이투안의 지분을 갖고 있다가 하나로 한 10조 원 정도에 팔았습니다. 알리바바는 이제 합병 전에 구 메이투안의 지분을 갖고 있었던 거를 판 거고요. 텐센트 같은 경우는 디엠핑의 지분을 갖고 있던 게 승계가 된 거죠. 중국에서는 특히나 IT나 신사업 관련해서는 텐센트나 알리바바를 빼고 이야기를 하기가 힘들어요. 자기들끼리 워낙 끈끈한 관계로 이제 이어져 있기 때문에 이모저모로 같이 협력해서 돈을 잘 불립니다. 자, 이분이 창업주신데요. 왕싱 회장, 79년생이시고요. 공동 창립자이자 전무이사, 그리고 최고 경영자 동시에 회장이죠. 늘 성공한 기업가는 아니었다고 하는데 시멘트 공장주 아들로 태어나서 유복한 유년기를 보냈다. 금수저네요.清华대에서 이제 전자공학을 공부한 다음에 박사를 따기 위해서 미국을 갔다가 돌연 중퇴하고 창업의 길로 들어섭니다. 아마존의 제프 베조스를 존경해가지고 그런 회사를 만들기 위해서 이것저것 했는데 많이 실패했다. 그 과정에서 만들었던 이제 샤오네이라는 회사 팔았는데 나중에 런런이라고 중국의 페이스북 비슷하게 되었죠. 참고로 이제 왕싱 회장 같은 경우에는 메이투안이 아니더라도 그 이름을 들어보신 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리샹, 리오토라고 예전에 제가 잠깐 리뷰했던 중국 전기차 회사 있거든요. 나스닥에 DI 상장되어 있는데 얘가 상장 당시 주주 구성에 왕싱 회장이 있었어요. 이게 중국이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웬만한 회사들 서로 다 투자해줘가지고 돈을 버는 그런 구조입니다. 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메이투안하고 디엠핑이 합병이 돼가지고 시작됐죠. 2013년도에 음식 배달 서비스를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어플에 들어가가지고 이용한 형태가 되겠죠. 이외에 이제 기타 다른 서비스들도 런칭을 해가지고 계속 붙여나가고 있습니다. 자, 고전적인 음식 배달은 소비자가 전단지 같은 걸 보고 가게에 이렇게 전화해가지고 배달을 받죠. 근데 각 가게별 연락처도 알아야 되고 귀찮지 않습니까? 그걸 파고든 배달 앱이라는 게 생겼죠. 그래서 이 앱으로 이렇게 주문하면은 음식점에 접수가 돼가지고 여기서 이제 제조를 해가지고 배달 대행사에 오더를 해가지고 픽업해가지고 가는 거죠. 이 방식이 현재 이제 정착이 된 방식인데, 근데 이게 배달 어플 앱이 있고 배달 대행 앱이 있어요. 이제 어플 앱은 식당을 리스팅해 주는 거고 대행 앱은 이거를 나르는 라이더를 고용하는 앱이거든요. 근데 배달 어플 앱이 최근에는 이 영역까지 넓혀가지고
전속 라이더를 두는 형태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단순하게 주문과 배달을 다 하는 형태라고 보면은 주문 넣어서 배달 수수료를 받아가지고 일부 떼가고 라이더한테 이렇게 지급해주는 이런 형태가 됩니다. 자, 메이투안의 사업 영역 같은 경우도 아까랑 비슷한 형태로 이어지는데요. 직접적으로 이제 메이투안 앱이나 디엠핑으로 주문 트래픽이 발생하든가 배달 대행 앱을 쓰는 거에서 발생을 하든가 혹은 중국의 국민 메신저인 위챗 안에 미니 메뉴로 발생하는 형태가 되겠죠. 얘네들은 이걸 다 아우르는 이제 슈퍼 앱을 만들어가지고 모든 비즈니스 트래픽을 집중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실제 현장의 모습은 이렇습니다. 주문을 받으면 라이더가 이렇게 들고 가서 오토바이 싣고 가는 거죠. 귀에 이렇게 달려있는 게 얘네 마스코트가 캥거루여서 따라한 겁니다. 배달앱이 중국에서 처음 시작됐을 때만 하더라도 업체들이 제법 있었고 메이투안의 점유율은 30% 정도였지만은 계속 이렇게 올라오게 됩니다. 중간에 얼러머랑 바이두는 이제 합병을 해가지고 이렇게 된 거고요. 현재는 이제 두 업체가 실질적으로 남아있어요. 이런 부분은 우리나라랑도 비슷한 것 같습니다. 우리도 배달의 민족하고 요기요만 있죠. 이 얼러머라는 업체는 알리바바 계열인데요. 얘네는 이제 파란색 옷을 입고 다니는 애들인데 경쟁에서 계속 밀리고 있어요. 결과적으로 현재는 메이투안이 점유율 막 70%가량 이 바닥을 청하통일 중입니다. 중국 기사를 보면 애초에 이제 주문할 때 음식 가격이 얼러머가 메이투안보다 비싸다. 그리고 프로모션은 더 낮다. 메이투안을 통해서 수입을 올리는 라이더의 수나 그 주문 건수도 압도적이다. 그러니까 소비자 입장에서도 라이더 입장에서도 메이투안을 쓸 동인이 더 커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렇게 배달업을 장악한 이후에는 뭔가를 계속 붙이려고 하고 있어요. 물류나 여행 관련 상품들도 런칭을 하고요. 모바이크라고 이런 따릉이 같은 거 렌탈해 주는 거, 소카 같은 자동차 렌탈, 혹은 택시 서비스까지 붙이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렇게 하나하나 음식부터 해가지고 호텔 부킹, 티켓팅, 클라우드 ERP, 바이크, 렌탈, 택시 서비스까지 붙일 수 있는 건 다 붙이겠다는 거죠. 전체적인 회사의 사업별 매출 구성은 분야별로 봤을 때 대략 60% 정도가 음식 배달입니다. 그리고 20% 정도의 인스토어, 호텔, 여행 쪽, 그리고 나머지 신사업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수수료 형태로 발생하는 매출이 대부분이고요. 나머지 이제 온라인 광고, 그리고 기타입니다. 자, 우리가 푸드 딜리버리 시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자면은 별 생각이 없어도 그 규모 자체가 당연히 증가한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 생각이 드는 게 성장 산업일 텐데,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중국도 상황은 비슷해요. 대표적인 게 1인 가구 소비자가 증가를 하는 거죠. 특히나 젊은 층 같은 경우에는 요리하거나 설거지하기 싫고 저녁은 먹고 싶고 이런 맥락이 있잖아요. 중국의 딜리버리 시장은 세계 최대 규모이고 이렇게 계속 성장하고 있습니다. 여행 쪽 같은 경우는 여행 상품이나 숙소 중개 시장 여기도 잘 올라오죠. 특히나 온라인을 통해서 여행 관련 상품을 찾거나 운송수단, 숙소를 구하는데 이런 거 모여있는 플랫폼 쪽으로 사용하는 게 아무래도 편리하니까 계속 쓰게 되겠죠. 숙소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호텔 부킹이고요. 이건 호텔스닷컴, 트립하고 야놀자 이런 개념이겠죠. 중국의 플랫폼을 이용한 호텔 예약의 절반 정도를 메이투안이 갖고 있습니다. 재무상태표를 보시면은 재무구조는 유동성 자산대 현금성 자산이 총 부채 대비 높은 상태로 당분간 큰 이슈는 없습니다. 손익을 봅시다. 여타 플랫폼 업체들이 그렇지만 매출액은 고성장세로 이렇게 올라오고 있어요. 그 과정에서 영업이익은 적자가 나고 있었죠. 그러다가 분기로는 2019년도부터 영업이익이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매출액이 계속 올라오다가 코로나 때 살짝 타격받은 다음에 다시 회복해서 올라오고 있어요. 이익도 나고 있죠. 자, 매출의 구성은 커미션, 수수료를 떼먹는 것, 그리고 광고 수익, 그리고 기타, 여기 신사업이겠죠. 분야별로 보면은 음식 배달하고 신사업 쪽이 매출이 올라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익 같은 경우에는 신사업을 제외하면 나고 있어요. 이익률은 배달 같은 경우에 규모 대비는 여타 비용들 같은 게 나갈 게 아직까지는 많아가지고 마진율 자체는 좀 낮은 편이지만은 단순하게 플랫폼을 거쳐가게 되는 인스토어나 티켓팅 이런 거는 이익률이 아주 높습니다. 자, 거래 유저 혹은 입점 상인수 같은 경우도 계속 증가를 하고 있어요. 여기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거래 유저들의 평균 거래 횟수는 좀 정체된 걸로 보이는데요. 이거는 그냥 중국 사람들이 1년에 25번 정도 배달을 시켜먹는다. 이 정도만 보시면 될 것 같고, 이거 그나마도 최근 분기로 끊어보면 사실상 배달 금액이나 거래 횟수가 증가를 했죠. 엄청 늘었어요. 금액이 늘었다는 거는 여럿이서 많이 시키거나 다양한 비싼 종류의 음식도 시켜먹는다는 거겠죠. 이렇게 1분기 때 꺾였던 거는 코로나 이슈가 있었고요. 라이더들 이렇게 검사받고 그랬죠. 이때 바닥 찍고 나서 다시 이렇게 올라오는 거고요.
중국 내 호텔 숙박 일수 같은 경우에도 꺾였던 게 다시 정상화 레벨로 올라왔습니다. 이게 더 올라올 수도 있겠죠. 메이투안의 주가는 20년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다시 한번 크게 주목을 받으면서 엄청나게 상승하게 되었습니다. 20년만 오른 것처럼 보이지만 19년도 여기까지만 보면 100% 오른 거예요. 또 여기서 다시 한번 재평가가 되면서 완전히 급이 달라져 버린 거죠. 자, 이런 주가 상승 같은 경우에는 예상 매출액이나 예상 영업이익을 따라서 반영되고 있는 결과일 겁니다. 직접적인 비교는 어렵겠지만 글로벌 피어들과 비교를 해볼게요. 최근 상장에서 이목을 끌었던 도어대시나 이미 나와 있었던 그래프허브, 우버 같은 경우도 우버이츠로 배달하고 있으니까 같이 보면은 코로나로 직격탄을 맞았던 우버를 제외하면 다들 매출의 성장세는 분명히 있어요. 하지만 하나같이 이익을 내고 있지는 못합니다. 배달의 민족을 하고 있는 우아한 형제들이나 요기요 같은 경우도 여기는 그래도 양반이긴 하지만은 19년도부터는 이익이 안 나는 걸로 압니다. 이런 회사들은 전통적인 밸류에이션으로는 설명을 할 수가 없죠. 아직까지는 이런 회사들을 볼 때 시장에서 매출 성장세에 더 관심을 둘 수밖에 없습니다. 매출 규모만 보면 해외 회사들 매출 보세요. 국내랑 비교가 안 되잖아요. 사실 우리는 배달의 민족이 아니었던 걸 수도 있어요. 이런 회사들 가운데서 메이투안이 돋보이는 측면은 19년도부터 이익을 내고 있다는 거죠. 20년도 내고 있고요. 나홀로 이익을 낸다? 요건 유의미하죠. 여러 유사업체들과의 주가 흐름만 보더라도 다른 업체들은 다 고만고만했다. 메이투안이 혼자 압도적인 상승을 보였습니다. 여기는 이제 단순 배달이나 이런 걸 넘어서 플랫폼 기업 중에 하나로 평가를 받고 있는 중이고요. IT 테크, 공룡 기업들처럼 주가가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제 곧 중국 최대 연휴 중 하나인 춘절이 오거든요. 올해 춘절 같은 경우는 상황이 좀 복잡해졌죠. 보통은 이제 내려가는데 코로나 재발 낌새가 있다 보니까 정부에서 알아서 자제해라. 전면 통제를 하진 않지만은 알지? 이런 식으로 말을 했는데 고향을 안 내려가면은 보조금 같은 거 지급한다고 하거든요. 소비 쿠폰 같은 거 주는 건데 안 내려가면 배달 음식이나 좀 시켜 먹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있는 것 같습니다. 혹시나 모를 이런 상황적인 수혜를 볼 수 있다는 이야기도 들리네요. 자, 막강한 플랫폼이지만 메이투안에도 리스크 요인이 있기는 있습니다. 그 내용도 볼게요. 국내에서 있었던 배달의 민족 사태 같은 건데 언급될 내용들은 다 어디서 한 번씩 보던 내용일 겁니다. 자, 메이투안이 수익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수수료를 인상할 수 있다. 사실상 업계 1인자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을 것이다. 중국의 요식업 협회가 좀 내려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제 영업이 흑자 전환하긴 했지만은 좀 더 이익을 많이 내고 싶으면 플랫폼식으로 갑질을 할 수도 있잖아요. 중국은 이제 음식의 18%에서 한 25% 정도가 수수료인데요. 이게 올라가면은 아무래도 소비자에게 부담으로 작용하고 식당에도 부담을 줄 거고 민심을 여러모로 이룰 수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아직까지는 이제 플랫폼의 수익은 우선사항이 아니다. 매출이나 더 올릴게 이렇게 회사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 논란 속에서 혹시 모를 경쟁자가 치고 나갈 가능성은 없을까요? 순풍이란 물류 기업이 미챗 미니 프로그램 형태로 펑스라는 서비스를 출시했어요. 이거 원래 자체 직원들을 위한 복지 서비스였는데 요거를 이제 꺼낸 건데 수수료가 낮습니다. 2% 정도. 그러니까 메이투안과 얼러머의 10분의 1 정도 수준으로 치고 들어오는 건데 현지 친구들은 들어보지도 못했다. 자체 앱도 없다고? 이런 반응이에요. 그러니까 제대로 붙어보려면 앱부터 내가지고 수요층을 모객해서 규모의 경제를 구축해야 되는데 단순히 낮은 수수료율만으로는 어필하기는 어려울 거예요. 나름 2위 업체인 엘러머도 지금 현재 힘들어하고 있거든요. 이런 건 리스크 요인은 아니고 노동자들 이야기는 좀 이슈가 될 수 있죠. 자, 배달 플랫폼의 노동자들은 하루에 12시간씩 쉬지 않고 일을 했다. 근로계약서도 쓰지 않고 사회보험도 없이 일한다. 근데 현장에서는 법보다 주먹이 우선이다 이런 거거든요. 근데 이거를 이제 정부가 만약에 통제하려고 들면은 상황이 복잡해질 수 있는 거죠. 아직까지는 어찌 될지는 모르겠어요. 배달앱 관련 회사들이 쉽게 이익이 나지 않는 이유가 이들이 전속 라이더를 두게 되는데 그렇게 둘 경우에는 그 라이더들한테는 더 웃돈을 얹어줘야 되거든요. 그래야지 전속이 될 거 아니에요. 매출 구조가 배달 시에 발생하는 배달 팁을 이제 쉐어하는 구조인데 만약에 음식의 배달 단가가 생각보다 낮고 라이더한테는 고정비는 고정비대로 넣어줘야 되면 회사가 적자가 나기도 하는 거거든요. 상장된 여타 모든 이런 업체들은 라이더들의 복지 차원에서 리스크가 존재합니다. 여론에 따라서 라이더와 관련된 부대 비용들이 반영돼서 오르게 될 수도 있다는 거죠. 다만 그 경우에는 제 생각에는 결국 요금 상승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을 거라고 보여요. 회사도 이제 이익이 나야지 하는 거니까요. 자, 부가적으로 안전 이슈도 있습니다. 라이더들이 이제 서비스 조건을 맞추기 위해서 폭주한다, 무리한 배달을 하고 있다
운전하시는 분들 도로에서 오토바이 보면 조망조망할 때 있거든요. 이게 배달 서비스 시간이 짧아지면 짧아질수록 얘네들이 폭주를 한다는 거죠. 그럼 플랫폼 업체들은 보통 알고리즘, AI를 이용해가지고 애들을 관리하는데, 예전에 이제 MBC 스포트라이트 보면은 기자들이 뭐 직접 배달의 민족이나 쿠팡이츠 서비스 라이더로서 이제 체험을 해본 적이 있는데, 제한된 시간 내에 요청받은 지역에 빠르게 배달하는 게 쉽지가 않고 되게 위험하다, 이런 거를 확인시켜줬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중국 기업들이 가지는 리스크, IT 기업들도 마찬가지로 제일 두려운 존재가 있죠. 바로 진핑이 형이죠. 징동, 텐센트, 메이투안, 알리바바 얘네 4인조도 눈치 엄청 봐야 돼요. 진핑이 형이 너 마음에 안 들어와. 한 대 맞고 오면 막 주가 휘청휘청 하잖아요. 얼마 전에 많이 이제 불려가가지고 도대체 뭔 소리를 들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자숙의 시간을 가졌죠. 물론 얘네가 끌려간다고 해도 그 플랫폼은 존재하니까 사업이 실제로 큰 영향을 받는다거나 회사가 망하는 건 아니죠. 그러다 보니까 주가가 또 다시 스물스물 올라오고 그러는데, 이런 이벤트가 생길 때마다 뭐 지닌 상징성이라는 게 있으니까 중국을 멀리서 보는 분들한테는 리스크로 느껴지는 건 같습니다. 근데 뭐 그게 부담스러우면은 굳이 뭐 투자를 안 하든가 가져가더라도 비중을 적게 가져가면 되는 거겠죠. 하지만 뭐 개인적으로는 여러 약점들을 감안하더라도 중국 시장을 나름 장악하고 있는 빅테크 기업 중에 하나로 투자 대상으로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뭐 중국의 배달의 민족이자 더 나아가서 종합 플랫폼 슈퍼앱을 꿈꾸는 회사 메이투안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